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자,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회전 변환을 우리가 이제 끝나가는데요. 실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자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실전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중학교 3학년 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 문제는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경시나 또는 영재고 입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1번 질문하고요, 2번 질문하고 3번 질문,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미의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이미의 삼각형입니다. 세 개의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세 개 그렸습니다. 이때의 삼각형 ABC하고 DAI하고 EFB하고 CGH 요 삼각형 4개가 전부 넓이가 같습니다. 이 넓이가 왜 같으냐? 자, 증명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전 변환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요 EB입니다. 이 EB를 연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연장하냐면 EB의 길이만큼 연장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연장을 하면 여기를 뭐라고 놓을게요. 이거 P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럼 이제 이 길이가 되는데 여기서 이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요 각을 뭐라고 놓아 볼게요. 이 각을 A, 이 각을 B라고 놓으면 A 더하기 B가 90도인데 예, BFGC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현재 A 더하기 B가 90도이므로 이 각이 B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좀 시각적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길이가 이 빨간 펜으로 된 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AB의 길이가 BP가 되고요. 보조선 근거 B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사각형 요 BC의 한 변, 이 길이는 BF가 됩니다. 따라서 제가 색칠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 삼각형 하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은 이렇게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풀이를 여기 잠깐 쓰면은 이제 삼각형 ABC하고 합동 삼각형 PBF가 되겠습니다. 합동 조건은 두 변의 길이와 낀 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SAS 합동이 되니까 따라서 삼각형 ABC가 이 넓이가 삼각형 PBF가 되는데 이때 삼각형 PBF의 넓이는 요 DEB의 길이하고 BP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색칠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요 삼각형도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S라 하면 얘가 S인데 얘가 동시에 S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EFB가 같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삼각형 DAI 그 다음에 CGH도 회전 변환을 시키면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이렇게 간단히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을 여기에다가 그리려고 하니까 글씨 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지워 볼게요. 원래 문제도 좀 지우고 여기 글씨 쓸 수 있는 공간 1번 질문문도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 이제 쓸 공간을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2번입니다. 2번은 요 JKL이 변의 중점들인데 이때에 JA하고 KB하고 LC하고 길이를 다 더하면 둘레의 2분 삼각형 ABC 둘레의 2분의 1이 왜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깔 좀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요. 이번에는 BF를 자 이것도 이제 회전 변환입니다.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연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여기를 이제 Q라고 넣어 볼게요. 연장선을. 그럼 이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도록 잡은 겁니다. 이렇게 잡으면 이제 사각형 그리고 한번 사각형을 제가 완성해 볼게요.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긴 좀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면 사각형 EQFB 그러니까 제가 좀 써볼게요. 사각형 EQFB입니다. 이 사각형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입니다.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대칭변환에 대표되는 도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회전변환의 대표 도형이 평행사변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삼각형 EFB를 K를 중심으로 180도 회전해서 EQF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여기에 삼각형 ABC하고 그 다음에 QFB를 한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관찰을 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아까 조금 전에 풀었던 거 이거 잠깐 살짝 좀 지워 볼게요. 각도 뭐 이렇게 해 놓은 거요. 여기를 조금 지우고 S라고 해 놓은 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 보면 우선은 EQFB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자, 이 각을 그러니까 EBF입니다. 이 각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QFB를 Y라고 하면 각 X하고 각 Y하고 더하면 180도입니다. 동측내각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180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좀 진한 색깔로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이 각이 90도고 그리고 여기도 90도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90도니까 B를 중심으로 보면은 X하고 요 남은 각이에요. 남은 각 ABC입니다. 요 두 개 더한 게 180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각 ABC의 각이 바로 Y가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식에 의해서 Y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처럼 똑같이 목 하나가 성립이 됩니다. 이 길이가 정사각형의 한 변이고 그 다음에 얘가 정사각형의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이니까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검정으로 색칠해 볼게요. 삼각형 ABC하고
예, 그 다음에 삼각형 QFB입니다. 예, 색칠한 거 두 개가 합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삼각형 ABC하고 또 삼각형 QFB입니다. 얘가 합동인데 합동 조건은 변의 길이 같고 낀 것 같으니까 SAS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아까 질문에서 ABC하고 EFB하고 넓이가 왜 같으냐 그랬는데 EFB가 QFB니까 예, 지금 두 개 합동이어서 넓이가 같다 이렇게도 증명이 되는데 이제 1번 증명이 이걸로도 된다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 대한 질문인데 그러면 요 삼각형 두 개가 이제 합동이면 자, 이 길이를 뭐 L이라 놓아 볼게요. 이렇게 L이라고 놓으면 자, 이것도 L이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요 QB의 길이가 ABC랑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AC랑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 KB의 길이가 AC의 절반 되기 때문에 이거는 AC의 절반이 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 CL도 연장하고 그 다음에 AJ도 연장하고 지금처럼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AJ의 길이는 이 길이는 BC의 2분의 1이 되고요.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되고 또 LC의 길이는 이 길이는 AB의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 요 JA하고 그 다음에 KB하고 LC 두 개를 다 더하면 각각 삼각형의 변의 2분의 1씩 되기 때문에 둘레의 2분의 1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히 증명이 됩니다.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방금 한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지금 요 QB를 연장을 해 볼게요. 이렇게 QB를 연장을 해서 연장선의 발을 H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금 전에 합동에 의해서 요 각 QBF입니다. 요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요 각입니다. 요 QBF가 합동에 의해서 ACB가 되는데 요렇게 각이 같아지는데 그런데 나머지 각 CBH입니다. 이거 파란 색깔로 제가 표시할게요. 바로 요 각입니다. 요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더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더하면 90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H 있는데 여기가 90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각 QBF가 합동에 의해서 ACB인데 각 ACB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각 QBF하고 그 다음에 CBH입니다. 얘 둘을 더하면 90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각 CHB 이 각이 90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 말은 요 KB입니다. 요 KB의 연장선은 수선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KB의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은 삼각형 ABC의 수선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수선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같은 방법으로 JA를 이렇게 연장을 하면 여기를 연장을 하면 이게 수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LC도 연장을 하면 얘도 수선이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수선이라는 소리니까 세 번째 질문은 삼각형의 세 수선은 한 점에 만나게 됩니다. 수심 정리죠. 삼각형의 세 수선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심 정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요 그림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선 검정을 칠해 볼게요.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삼각형 ABC는 넓이가 전부 같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요 JA하고 그 다음에 KB하고 그 다음에 CL하고입니다. 요 길이를 다 더하면 둘레의 절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JA의 연장선, 색깔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이 JA의 연장선하고 그 다음에 KB의 연장선하고 그 다음에 LC의 연장선입니다. 요 연장선들은 전부 삼각형의 수선이기 때문에 수심 정리에서 한 점에 만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지만 대단히 중요한 소정리가 여기에 수두룩 들어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풀이가 복잡하니까 개인 노트에 자세히 이것을 다시 자기 정리를 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문제인데 삼각형의 페르마 포인트입니다. 페르마 포인트가 뭔가 하니 자, 삼각형의 페르마 포인트 페르마점 페르마 포인트는 자, 삼각형 내부에 자, 이것도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페르마 포인트가 많이 다뤄집니다. 예, 삼각형 내부에 한 점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 세 꼭지점에 이르는 이 길들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이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 점을 페르마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페르마 포인트라는 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작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안에 어떤 점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정해놓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P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AP하고 BP하고 CP를 더하면 최소의 길이가 되는가? AP, BP, CP 현재처럼 P의 위치를 여기 잡아놓고 했을 때에 AP, BP, CP의 합이 최소인 점이 과연 맞는가를 찾기 위해서 AP, BP, CP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펴는 방법이 없을까 이겁니다. 이렇게 펴는 방법은
회전 변환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전 변환을 하느냐. 자, 이렇게 회전 변환을 지금부터 시키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어긋났네요. 다시 제가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삼각형을 만든 이유는 삼각형 ABP를 60도 회전 변환하기 위해서 정삼각형을 그린 건데요. 그러면 AB를 60도 회전했으면 BP도 동시에 60도 회전 변환을 해야 되니까 BP도 60도 회전 변환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0도 회전 변환을 했는데, 그럼 이게 무슨 그림이냐?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 여기를 A'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 B'이라고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게 되면, 삼각형 AA'B가 정삼각형이고, B'B도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자, 이렇게 이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제가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이제 정삼각형이니까 이변이 이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게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고요. 그리고 각도 관계가 요거 점이라고 요거 점 x라고 하면 점 x가 60도인데 AA'B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요게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색칠을 할게요. 요 삼각형은 이 삼각형과 합동이 되는데 이렇게 합동이 되는데 따라서 요거를 문자로 표시를 하면 이 길이 A, 이 길이 B, 이 길이 C라고 놓으면 그러면 P'BP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B이고 그 다음에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A가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형태의 그림이 이렇게 펴진 겁니다. 그래서 AP, BP, CP를 더하면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경로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약간 굴절이 돼 있죠. 그럼 이게 똑바로 펴졌을 때에 이 꼭지점에서 이르는 길들의 합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가장 짧은 길이란 바로 A'에서 C까지 이렇게 똑바로 가는 이 길이 되는데, 이게 이제 최소의 길이가 되고, P의 위치를, 점 P의 위치를 잘 선택을 하면 지금처럼 A'C로 똑바로 가는 선분이 된다는 얘기인데, 회전 변환했을 때 선분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 P의 위치를 어디서 찾느냐? 점 P의 위치는 A'C, 지금 빨갛게 그린 선, 그 선 위에 어디엔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려면 바로 이 각이에요. 자, 여기 회전을 했을 때 P가 P'의 위치가 빨간 선 위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요 P'BP가 정삼각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12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P는 얘는 A'C 위에 있고, 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무수히 많은 점 중에 각 APB입니다. 이 각이 120도가 되는 지점이 어디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점 위에 P가 놓이면 이렇게 일직선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제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A'C 위에 있으면서 각이 120도 되는 지점을 찾으라는 소리니까, 결국은 사각형 ABP가 내접 사각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접 사각형이면 A'에 있는 이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 120도 합치면 360도가 180도가 돼서 내접 사각형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려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 바로 P의 위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과 A'C가 만나는 점, 이 자리에 P가 놓이면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형태로 그려지고, 이 삼각형이 요 P의 위치가 이 자리에 놓여서 이렇게 일직선 위에 이렇게 놓인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리뷰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실전 문제를 하나 이제 풀어보고 갈 텐데요. 금방 한 이론 다시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때 P가 아무데나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 AP, BP, CP를 다 더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삼각형 ABP를 180도 60도 회전 반드시 60도입니다. 60도 회전 변환을 할 거예요. 삼각형 ABP를 B를 중심으로 60도 회전 변환 시킬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회전 변환을 시키면 제가 그릴 동안에 잠깐만 한번 여기 봐주세요.
자, 그러면 그리면 이렇게 정삼각형을 그리고요. 또 작은 정삼각형 한 개를 동시에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이제 여기 한번 완성을 해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이어서 여기를 A'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다시 볼게요. 요거 점하고 동그라미하고 더하면 60도인데 AA'B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요게 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그림이 좀 잘못 됐다.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데, 이렇게 합동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길이를 표시를 하면 이 길이 A가 합동이니까 이쪽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이 길이 B가 정삼각형이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되고, CP의 길이 원래 이거를 C라고 이렇게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요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경로들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P의 위치를 지금처럼 잡게 되면 A'에서 C까지 가면서 굴절된 형태로 지나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가 최소의 길이가 얼마냐, AP, BP, CP의 최소 길이가 얼마냐라고 하면 당연히 A'에서 C까지 가는 바로 직선 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게 최소값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P의 위치를 어느 곳에 잡아야 지금처럼 쫙 펴지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점 P가 A'C 위에 놓여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려면 회전을 했을 때 여기 어디인가 이렇게 놓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놓이려면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120도라는 소리인데, 따라서 APB가 120도 되는 지점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PB가, P는 빨간 선 위에 있으면서 각 APB가 120도 되는 지점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는 굉장히 찾기가 쉽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AA'B, 즉 정삼각형 AA'B의 외접원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접원을 이렇게 그리면, 자,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접원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건너편에 아무데나 점을 잡으면 120도가 되는데, P가 빨간 선 위에 있으라 그랬으니까 P가 바로 이 자리란 얘기입니다. 여기를 잡게 되면 이 각이 120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으면 이 각이 120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회전을 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120도가 돼서 파란 색깔로 칠할게요. 이 삼각형의 모양이, 다시요. 이 삼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빨간 선 위에 P가 놓여서 골절이 되지 않고 쫙 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P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놨을 때에 바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다 더하면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 회전 변환이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실전 문제는 더더욱이나 어렵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원안에 정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호 BC 위에 아무데나 점 P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점 P를 잡으면 요 AP의 길이가 이 길이가 BP하고 CP를 더한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자, 유명한 회전 변환입니다. 이거는. 자,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저기 앞에 오심 할 때 외심하면서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 접현각, 내접사각형에서 각도 관계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드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를 이렇게 연장을 해 놓고 보면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뭐 끝에를 뭐 T라고 놓을게요. 이 자리를 각 ABP가 이 각을 A라 할게요. 이 각은 사각형의 바깥의 외곽과 같다 그랬어요. 얘는 각 ACT입니다. 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각이 이 각이 정삼각형이니까 60도인데 요 AC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6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BP의 길이만큼을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가 회전 변환하면서 회전 한번 리뷰해 볼게요. 회전 변환을 할 때는 같은 길이가 어디 있는가를 찾으라 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가를 보고 똑같은 길이가 겹쳐지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 길이가 이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길이만큼 똑같도록 PC를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Q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AQ를 이렇게 이으면 자 이렇게 있게 되면 이제 색깔을 칠할게요. 삼각형 ABP하고 삼각형 ACQ입니다. 이 삼각형이 순식간에 합동이 되는데 이제 각도 관계만 조금 더 따져 볼게요. 각도가 자, 이 각이 정삼각형 60도인데 AB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이 AB에 대한 원주각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색칠한 게 합동이기 때문에 이 각이 60도가 돼서 따라서 삼각형 APQ입니다. 이게 정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A라고 놓으면 얘가 A고 이거를 B라고 놓으면 A 더하기 B가 정삼각형의 한 변이기 때문에 얘가 A 더하기 B 이렇게 간단히 증명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그 다음 우리 조금 전에 요 페르마 포인트라고 했던 거 있죠. 그거 실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4번으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실전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 AB의 길이가 이거 뭐라고 놓을까요?
이건 4루트 2라고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제 뭐 관계가 없을 겁니다. 이건 단 6이라고 넣어볼게요. 자, 이때 그 삼각형 ABC의 내부에 점 P가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부에 P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AP하고 BP하고 CP입니다. 이 길이의 최소값이 얼마나 될까? 그 P의 위치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은 이 길이의 합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겠죠. 그 중에 가장 짧은 길이가 얼마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페르마 포인트인데, 그러면 AB를 60도 회전 변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60도 회전 변환을 하게 되면 제가 잠깐만 회전 변환할 때 여러분들 잠깐만 지켜봐 주세요. 자, 이렇게 회전 변환을 하게 되면 여기를 A'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AP, BP, CP의 합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페르마 포인트에 의해서 A'에서 C까지 가는 이 길이가 최소값이 됩니다. 이 길이가 얼마냐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가 60도고 여기 하나 빠졌네요. 단 각 ABC를 이거를 45도로 잡을게요. 여기를 45도로 이렇게 잡으면 이거 45도 너무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이거 60도로 잡을게요. 여기 60도로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60도로 잡겠습니다. 제가 이 각을 60도로 잡는 이유는 만약에 45도로 잡게 되면 이 바깥의 각이 75도가 돼서 길이 비율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건 3학년 거 중3 거를 배운 이후에 이런 15도라든지 75도 됐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의 길이 비율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진도가 좀 나가 있는 학생들은 뭐 그래도 그거 뭐 찾을 수는 있겠지만 제 영상을 듣는 학생들 중에는 초등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또 아주 어린 저학년도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래서 각도 계산을 하기 쉽도록 60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보조선을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여기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요, 그러면 얘가 60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4루트 2가 되는데, 이것도 무리수 쓰지 말고 4라고 놓을게요. 이것도 이제 얘가 루트 무리수 없애고 4로 놓을게요. 이렇게 4라고 놓으면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절반이 돼서 2가 됩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쪽 길이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루트 3배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A라 놓고 이거 B라 놓고 이거 C라 놓고 우리 다음 과정에 할 겁니다.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합니다. 요거 왜 성립되는가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곱을 하면은 12고 요거 제곱하면은 4고 더하면 16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2일 때 얘가 2루트 3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형 A'HC에서 A'C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A'C의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 12 더하기 이거 이제 8이니까 64에서 더하면 76 이렇게 됩니다. 76이 4의 배수인가요? 4의 배수네요. 4 곱하기 19가 되나요? 4, 9, 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C의 길이는 이 길이는 여기 루트를 씌우면 요건 2가 되고 루트 19는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2루트 19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 오늘 한 내용이 페르마 포인트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페르마 포인트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대부분 이것이 무리수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니까 여기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오늘 한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이 무리수가 들어간 길이, 이 길이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 그것만 따라서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루트가 뭐냐 그거를 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중3 그 기하편을 제가 이제 나갈 텐데 이때 어차피 중3 기하를 하게 되면 무리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기하를 할 테니까 그때 이해해도 늦지 않으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굳이 지금 무리해서 루트가 어떻게 되지 하고 모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논리의 전개 과정만 잘 이해를 해두고 실제 무리수를 처리하는 그 내용까지는 나중에 그 중3 거 3학년 거 이론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내용을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말고 회전 변화는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일단 수업 내용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변환 이론은 이 정도에서 마치는데 나중에 3학년 거를 하다가 변환과 관계된 내용이 뭐가 좀 나오면 그때는 또 실전 문제로서 예전에 배운 변환 이론 여러분들이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환기시키면서 실전 문제를 보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